부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윤비서의 보고에 한혜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 내 딸이었어. 하지만 한혜라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회장님께도 절대 알려선 안 돼. 아무도 모르게 해. 자신을 향한 딸의 차가운 눈빛, 그 속에 담긴 깊은 원한을 본 한혜라는 진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엄마와 딸 두 사람 사이에 놓인 25년의 비밀과 복수극이 시작된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밀한 리플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태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응시했습니다. 한혜라의 최근 행적을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차기범을 만난 날짜, 조미향과 대화를 나눈 시간, 묘지 방문 기록, 그리고 며느리에게 오르골을 추궁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흩어진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차기범이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조용히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25년 전 차기범 수감 당시 기록을 다시 조사해. 진태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모든 면회 기록, 재판 기록, 그리고 당시 한혜라 부회장의 입원 기록까지 전부 다시 확인하라고.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진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수아. 진태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추적해봐. 당시 수색 기록도 전부 찾아내고. 차수아라면 한혜라 부회장님의 전남편 딸 말씀이십니까? 그래. 진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라가 왜 갑자기 차기범 주변을 맴도는지 알아야 해. 25년 만에 다시 그 남자를 찾아갈 이유가 뭔지 말이야. 황 실장은 진태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이 조사를 알고 계십니까? 절대 알려선 안 돼. 진태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혜라가 눈치채기 전에 내가 먼저 모든 걸 파악해야 해. 이건 건양그룹의 운명이 걸린 문제야. 명심하겠습니다. 황 실장이 물러나자 진태석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5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한혜라, 딸을 찾겠다고 울부짖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때 자신이 했던 선택들이 떠올랐습니다. 진태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한혜라가 그때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 황 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다시 진태석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진태석은 황급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25년 전 자료입니다. 황 실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발성 골절과 뇌진탕이 있었고 회장님께서 직접 간호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차기범은 어땠어? 면회 기록을 보면 한혜라 부회장님이 총 17차례 면회 신청을 하셨으나 차기범이 전부 거부했습니다. 특히 차수아의 행방에 대한 질문에도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아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탐정 3팀을 고용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황 실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시점이 부회장님 퇴원 3개월 후입니다. 그 전에는 수색 기록이 전무합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 탐정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차수아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당시 탐정 중 한 명을 추적해 만났습니다. 은퇴한 70대 노인이었는데 그는 이상한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당시 회장님께서 직접 수색 지역을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은 아예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요. 진태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황 실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진태석이 변명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때는 헤라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 수아를 찾는다고 전국을 뒤지면 헤라가 무리할까봐 걱정됐던 거야. 회장님, 황 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때 차수아를 일부러 찾지 않으신 건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혜라 부회장님이 차기범에게 돌아갈까봐 두려워하셨던 것 아닙니까? 진태석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닥쳐. 그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죄송합니다. 황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회장님께서 그 진실을 알아채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범을 만나고 계신 거라면. 진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헤라가 알면. 진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혜라는 진세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한혜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세미는 침대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미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한혜라는 진세미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기억나니? 영채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야. 네, 기억나요. 왜요? 그때 영채가 네 오르골을 봤잖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히 말해줄래? 진세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르골을 틀어줬더니 진세미의 얼굴에 회상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마치 진세미가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반응이었어요. 한혜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을? 네. 그래서 제가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너무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면서 진세미가 더 자세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엄마 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혜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오르골은 자신이 수아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수아는 어릴 적 매일 밤 그 오르골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한혜라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혹시 영채 언니 때문에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한혜라는 진세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미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그때 영채가 오르골을 만지거나 그랬니? 네, 한참 동안 쓰다듬더라고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요. 아, 그리고 진세미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르골 밑바닥을 유심히 봤어요. 거기 뭔가 쓰여있나 확인하는 것처럼요. 한혜라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오르골 밑바닥에는 자신이 직접 새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아에게 엄마가라는 짧은 문구였습니다. 어머니. 세미야.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그날 일을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진세미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영채 언니가 제 방에서 자고 갔거든요. 그런데 잠꼬대를 했어요. 뭐라고? 엄마라고요. 계속 엄마를 찾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어디가? 약속했잖아. 라는 식으로요.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세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요? 아니야. 한혜라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세미야. 한혜라는 진세미의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차정원이 수아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건양 패션 디자인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맞은편 책상에는 차정원이라는 명패를 단 주영채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차정원은 차갑게 미소 지었고 주영채는 저기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 마감이 빡빡한데 괜찮겠어요? 옆자리 선배 디자이너가 차정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차정원은 연필을 들어 드레스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유려한 선들이 종이 위에 그려졌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영채는 슬쩍 차정원의 작업을 훔쳐봤습니다. 차정원의 디자인은 언제나 세련되고 독창적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이를 갈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차정원은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주영채는 재빨리 차정원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드레스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황급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주영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정원이 문 앞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디자인 훔쳐보는 거 아니었어? 차정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훔쳐본다니 무슨 소리야? 주영채가 발끈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봤을 뿐이야. 그래? 차정원은 자신의 스케치북을 들어올렸습니다. 이 디자인 마음에 들어. 가져가도 돼. 어차피 너 거잖아, 차정원. 주영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 조심해. 여기선 내가 차정원이야. 알아. 차정원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네가 실장님한테 제출해도 돼. 어차피 실력 없잖아. 뭐라고? 차정원은 주영채에게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가져가. 대신 책임은 네가 져. 주영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스케치북을 받았습니다. 디자인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주영채는 차정원에게서 받은 디자인을 실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차정원 씨, 이게 뭡니까?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드레스인데요. 이건 5년 전 파리 컬렉션에 나왔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거잖아요. 실장이 태블릿을 들어올렸습니다. 표절이에요. 주영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차정원을 돌아봤습니다. 차정원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차정원 씨,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회의가 끝난 후 차정원은 화장실에서 주영채와 마주쳤습니다. 인연이. 주영채가 차정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날 함정에 빠뜨렸어. 손 치워. 차정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디자인 훔쳐보는 거 알았어. 그래서 미끼를 던진 거야. 이 더러운 년. 더러운 건 너지, 주영채. 차정원이 주영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넌 날 절대 이길 수 없어. 차정원은 주영채를 남겨두고 유유히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영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녁 무렵, 주하늘은 차정원을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차정원은 지친 표정으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주하늘은 차정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조심해야 해, 정원아. 뭘? 오르골 때문에 한혜라 부회장님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어. 주하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윤비서가 네 주변을 조사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어. 차정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주하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오빠. 차정원이 주하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한혜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집에 들어갔어. 정원아. 오르골은 그 증거야. 차정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혜라의 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일부러 둔 거야. 주하늘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혹시 한혜라 부회장님이 정말 네 친어머니라면? 그러니까 더 무너뜨려야지. 차정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나 7살 때 날 버린 엄마를.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정체가 밝혀지면 너만 다쳐. 상관없어.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한혜라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을 거야. 명예, 가족, 그리고 건양그룹까지.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복수는 답이 아니야. 너도 결국 불행해질 뿐이야.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는 모를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약속을 지키러 온다고 믿으며 매일 밤 울던 7살 아이의 마음을 20년을 기다렸는데 엄마는 오지 않았어. 대신 재벌가 부회장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 하지만 나도 알아.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지,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주하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차정원이 한혜라의 딸이라면 이 모든 복수극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원아, 진실을 밝히고 대화로 풀어. 한혜라 부회장님도 너를 버린 이유가 있었을 거야. 없어.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도 7살 아이를 버린 변명이 될 수 없어. 차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 세훈 씨가 기다려. 정원아. 주하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너도 파멸해. 차정원은 돌아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한혜라와 함께 무너질 거야. 주하늘은 차정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난숙의 회장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 실장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구 실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공난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우선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호적에 오른 시기가 구 실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차기범이 출소한 직후입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 그 전까지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구 실장이 중요한 서류를 공난숙 앞에 펼쳤습니다. 차수아. 한혜라 부회장의 전남편 딸 이름이죠. 공난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해? 네, 회장님. 호적 등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차수아로 불리던 시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추적했더니 어디 더? 한혜라 부회장이 25년 전 차기범과 살던 집입니다. 차기범이 수감되고 한혜라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직후 차수아는 조미향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공난숙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건양가에 보낸 가짜 딸이 한혜라 부회장의 진짜 딸입니다. 구 실장이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젠장. 공난숙이 책상을 쳤습니다. 차정원 그년이 날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그렇게 보입니다. 차정원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주영체 행세를 하면서 건양가에 들어갔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공난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겠습니까? 공난숙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아니. 예. 이 비밀을 이용할 거야. 공난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차정원을 쫓아내는 것보다 이 카드를 쥐고 있는 게 더 이익이야.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봐. 공난숙이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한혜라의 친딸이 내 통제 하에 있다는 거야. 이걸 협박 카드로 쓰면 건양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구 실장은 공난숙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당분간 차정원이 계속 주영체 노릇을 하게 놔둬. 공난숙이 지시했습니다. 그 애가 한혜라를 무너뜨리는 동안 우린 뒤에서 건양그룹 주식을 더 확보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주영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요양원에 가둬놔. 공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밖에 나오면 안 돼. 구 실장이 물러나자 공난숙은 혼자 낮게 웃었습니다. 차정원, 네가 날 이용한 줄 알았지? 하지만 결국 이용당하는 건 너야. 공난숙은 홀로 회장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정원의 과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양가에 보낸 가짜 딸이 사실은 한혜라의 진짜 딸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상황이 됐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층이었습니다. 차정원, 넌 나한테 복수하려고 했겠지. 하지만 결국 네가 만든 판에서 놀아나는 건 너야. 공난숙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이 비밀을 한혜라에게 알려 차정원을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이 비밀을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취할 것인가? 한혜라에게 알리면 공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차정원은 쫓겨나겠지. 하지만 그게 다야. 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쥐고 있으면 공난숙은 책상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건양그룹 주식 구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진태석 35%, 한혜라 20%, 진세훈 10%, 차정원 3%. 공난숙이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이 가진 5%까지 합치면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차정원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한혜라를 협박할 수 있어. 딸의 정체가 밝혀지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 공난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이 한혜라를 무너뜨리는 동안 그녀가 낮게 웃었습니다. 난 뒤에서 건양그룹을 집어삼키는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 대표 나야.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차정원 건 잘 지켜봐. 절대 정체가 들키지 않게 해. 무슨 뜻입니까? 넌 몰라도 돼. 공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이건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야. 전화를 끊은 공난숙은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정원, 한혜라, 진태석. 공난숙이 이름들을 하나씩 읊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물어뜯는 동안 내가 어부지리를 얻는 거야.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특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 주상철이 죽던 날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이 카드도 써야지. 공난숙이 파일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기범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 게 누군지 밝히면 진태석, 너도 끝이야. 공난숙은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건양그룹은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진태석은 황 실장을 급히 불러 밀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회의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진태석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차정원의 DNA를 채취해. 예. 황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혜라와 친자 관계인지 확인해야 해. 진태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몰래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황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채취하시겠습니까? 차정원이 사용한 물컵이나 식기를 챙겨서 연구소로 보내. 빠르게 처리하되 흔적을 남기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황 실장은 그날 오후 차정원이 건양 패션 사무실에서 사용한 물컵을 조심스럽게 회수했습니다. 물컵은 밀봉된 비닐백에 담겨 즉시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후 황 실장은 진태석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한혜라 부회장님께서도 같은 조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황 실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비서를 통해 차정원의 DNA를 채취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헤라가? 네. 부회장님께서도 차정원의 정체를 의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태석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모르게 며느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한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 3일 후입니다. 부회장님 쪽도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헤라가 먼저 결과를 받으면 안 돼. 진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해. 회장님,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차정원이 정말 한혜라 부회장님의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차정원이 차수아라면 자신이 25년 전에 그 아이를 찾지 못하게 방해했던 일이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때 황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수아를 찾는 수색을 일부러 지연시키셨습니다. 만약 부회장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닥쳐. 진태석이 소리쳤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죄송합니다.
진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먼저 결과를 받아야 해. 만약 차정원이 수아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해. 헤라가 진실을 알기 전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 실장이 나가자 진태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그가 내린 선택들이 지금 돌아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혜라. 진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널 잃을 수가 없었어. 한혜라는 차정원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차정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아. 차정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혜라는 차를 따라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영채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한혜라는 차정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혹시 어릴 적 엄마한테 버림받은 적 있니? 차정원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지난번에 네가 한 말이 기억나서.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버려진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산다고. 그냥. 차정원이 얼버무렸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정말? 한혜라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목소리가 떨렸어. 마치 경험담 같았어. 차정원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영채야. 한혜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너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난 네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 한혜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넌 나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러니? 차정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적대감이라뇨? 차정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해신 것 같아요. 오해가 아니야.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옷을 흐트렸고 선물을 버렸어. 그리고 나와 회장님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지.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영채야. 한혜라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너 날 아니? 예전부터? 차정원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한혜라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 나한테 뭔가 원한이 있는 거지?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한이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어머니. 만약 어떤 엄마가 7살 딸을 버리고 갔다면 그 딸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까요?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매일 밤 엄마가 약속 지키러 올 거라고 믿으며 울던 아이는. 차정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재벌가 부회장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영채야, 너 지금. 차정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실수했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죠? 너 혹시.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니?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전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영채야. 한혜라가 차정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답해줘. 너 수아 맞니? 차정원은 한혜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아가 누구죠? 차정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전 주영채예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남겨두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영채는 요양원을 빠져나와 안진아를 만났습니다. 둘은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영채. 안진아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주영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차정원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주영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년이 내 자리를 빼앗았어. 다시 찾아와야 해. 안진아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차정원이 과거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던 증거 사진을 만들어. 주영채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걸 진세훈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럼 결혼이 깨질 거야. 사진 조작?
안진아가 웃었습니다. 재미있겠는데? 도와줄 거야? 조건이 있어. 안진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뭔데? 너 진짜 주영채 맞아? 주영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알아. 안진아가 비웃었습니다. 넌 진짜 주영채고 지금 건양가에 있는 주영채는 가짜지. 차정원이란 애가 너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난 눈치가 빠르거든. 안진아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널 어릴 때부터 알았잖아. 네 말투, 습관, 모든 게 다 기억나. 주영채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한혜라 부회장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안진아가 위협했습니다. 차정원은 쫓겨나겠지. 하지만 너도 좋을 게 없을 거야. 이년아! 진정해. 안진아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난 너한테서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뭔데? 돈. 안진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억 줘. 그럼 입 다물고 너 도와줄게. 10억? 주영채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싫으면 말고. 안진아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 주영채가 안진아를 붙잡았습니다. 알았어. 줄게. 현명한 선택이야. 안진아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럼 계획을 진행하자고. 주영채는 이를 갈았습니다. 안진아에게 협박당하는 자신의 처지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만들 건데? 내가 알아서 할게. 안진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노민구랑 사귀었던 거 알지? 그걸 이용하면 돼. 좋아.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진행해. 돈부터 줘. 주영채는 어쩔 수 없이 안진아에게 돈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주영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차기범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범아, 우린 정원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무슨 진실? 정원이가 복수하려고 건양가에 들어간 거 알잖아. 조미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해. 차기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원이 선택을 존중해야지. 선택이라고? 조미향이 답답해했습니다. 저 애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는지 몰라. 한혜라는 재벌가 부회장이야. 정원이가 이길 수 있겠어? 정원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싶어. 차기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미향아. 차기범이 조미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정원이 아빠야. 딸이 원하는 걸 지켜줘야 해. 조미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참을 수가 없어. 정원이가 다칠까봐 너무 걱정돼. 그래도 우리가 나설 순 없어. 왜? 정원이가 원하지 않아. 차기범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애는 우리 힘으로는 한혜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혼자 싸우고 있는 거야. 조미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혼자라도 한혜라를 찾아갈 거야. 미향아. 차기범이 말렸습니다. 안 돼. 조미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혜라가 정원이 친엄마라는 걸 알려줄 거야. 그럼 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정원이가 원하지 않아. 상관없어. 조미향이 일어섰습니다. 난 정원이를 지켜야 해. 친엄마가 아니어도 엄마는 엄마야. 차기범은 조미향을 붙잡으려 했지만 조미향은 뿌리쳤습니다. 미향아, 제발. 기범아, 미안해. 조미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정원이가 파멸하는 걸 가만히 볼 수 없다고. 조미향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기범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진태석과 한혜라는 각자의 공간에서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진태석은 회장실에서, 한혜라는 부회장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한혜라가 딸을 찾는 것을 방해했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만약 차정원이 수아라면. 진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혜라가 내가 한 일을 알게 될 거야. 그는 두려웠습니다. 한혜라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한편 한혜라는 부회장실에서 차정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정원의 눈빛, 말투,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수아를 닮아 있었습니다. 만약 영채가 수아라면 한혜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한테 적대감을 보이는 거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라면 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혜라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던 그날이 선명했습니다. 수아야. 한혜라가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진태석의 회장실로 황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태석은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나왔어? 황 실장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태석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진태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혜라의 부회장실에도 윤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펼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 한혜라가 울먹였습니다. 내 딸이 맞았어. 부부는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진세훈은 자신의 재킷을 차정원에게 걸쳐줬습니다. 추워? 괜찮아. 차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진세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영채야. 진세훈이 멈춰서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응.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차정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랑해. 진세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해. 차정원은 눈물이 났습니다. 진세훈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훈 씨,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진세훈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함께 있자. 차정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훈 씨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무슨 소리야? 진세훈이 당황했습니다. 난.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 상관없어. 진세훈이 차정원을 안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해. 차정원은 진세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혜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남자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차정원이 속삭였습니다. 왜 미안해? 그냥 미안해. 진세훈은 차정원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영채야,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해줘. 내가 다 해결해줄게. 차정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진세훈도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훈 씨. 차정원이 진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내가 영채가 아니라면? 무슨 소리야?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떡할 거야? 진세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그가 차정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누구든 난 너를 사랑해. 차정원은 더욱 슬퍼졌습니다. 진세훈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차정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차정원이 속으로 물었습니다. 복수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인가? 그녀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진세훈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